안녕하세요.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입니다. 2025년 7월 4일, 오늘 햇볕이 정말 꽤 따가운 완전 여름날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좀 심각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 바로 인테리어 공사 사기에 대해 좀 깊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정보는요, 서초동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대표 변호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요즘 그 드라마 서초동 때문인지 저도 법 이야기가 전보다 훨씬 흥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요즘같이 어려울 때 소상공인들 노리는 사기가 그렇게 늘고 있다니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테리어 공사 이게 정말 큰 돈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기를 당하면 피해가 정말 막심하죠. 이창엽 변호사님도 그러시는데 아는 사람 통해서 해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 모든 건 무조건 서류로 남겨야 한다. 이걸 엄청 강조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변호사님 본인도 예전에 인테리어 하실 때 그 추가금 요구 때문에 좀 곤란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대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다행히 계약서 덕분에 큰 문제는 피하셨지만 이거 법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수법들이 정말 교묘하고 또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가 소위 먹튀 사기죠. 계약금이 나고 중도금만 받고 그냥 연락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공사를 계속 미루는 식이에요. 이게 무조건 싸다고 덥석 계약했다가는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 먹튀.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럼 그런 걸 피하려면 역시 계약 타기 전에 업체를 진짜 꼼꼼하게 알아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사업자 등록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실제 시공했던 사례들이나 후기는 괜찮은지 이런 것부터 확인해야겠어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리고 또 흔한 게 계약 다 해놓고 나서 추가 비용을 뜯어내는 수법인데요. 자재비가 갑자기 올랐다. 아니면 이거 추가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좀 불안감을 막 조성해서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심할 때는 거의 협박처럼 나오기도 하고요. 와, 그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요구가 들어오면 진짜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럴 때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딱 명시되어 있으면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일단 총 공사 금액, 그리고 그 금액에 어떤 공사가 포함되는지, 또 사용할 자재의 품명이랑 규격까지 최대한 명확하게 적는 게 기본이고요. 특히 중요한 건 계약에 없는 추가 공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한 뒤에 진행한다. 이런 조항을 넣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합의하는 건 나중에 꼭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군요. 서면 합의 조항 꼭 기억해야겠네요. 또 다른 사기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싼 가격으로 일단 계약하게 만든 다음에요. 저급자재를 쓰거나 완전 날림으로 시공하는 저가 견적 부실 공사도 문제입니다. 이게 당장은 티가 잘 안 나도 나중에 누수라던가 균열 같은 심각한 하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네네. 그리고 또 공사를 일부러 아주 조금 남겨두고는 이거 마저 하려면 추가 비용 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불완전 이행 사기. 이것도 참 악질적입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네, 이런 경우는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빼돌리기 전에 정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관건입니다. 시간이 중요해요. 진짜 별의별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네요. 이런 부실 공사나 공사 미완성 문제를 막으려면 역시 공사 진행 중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군요. 물론입니다. 공정 단계마다 직접 현장을 좀 확인하시고 계약했던 자재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사진이나 특히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동영상 촬영이요? 네. 그리고 비용도 한 번에 다 주지 마시고요. 공정 단계를 나눠서 그 단계가 끝날 때마다 확인하고 지급하고 최종 완공 후에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주고받았던 모든 대화 기록, 문자나 카톡, 또 영수증, 계약서 이런 서류는 무조건 철저히 보관하셔야 하고요. 결국 이런 기록들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기록의 중요성.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네요. 실제 피해 사례를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의료인분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5천만 원의 인테리어 계약을 하고 대금을 거의 다 지불하셨는데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자가 갑자기 추가로 1,5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아니, 공사도 안 끝내놓고요? 네, 그래서 의료인이 당연히 거절했죠. 그랬더니 이 업자가 정말 상상도 못할 짓을 했는데요. 의료인 얼굴 사진이랑 가게 사진을 인터넷에 막 퍼뜨리면서 비방글을 올리고 심지어 스토킹, 협박,
불법 촬영까지 했어요. 세상에,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건 단순히 공사 문제를 넘어서 완전 2차 가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분은 정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계셨습니다. 와, 그런 끔찍한 상황에 처했을 때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건가요? 형사적으로는 당연히 사기죄가 기본이고요. 인터넷에 비방글 올린 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 있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죄,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런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같이 청구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듣고 보니 정말 인테리어 계약이라는 게 단순히 뭐 집 예쁘게 꾸미는 문제 이게 아니라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그리고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신속한 법적 대응이 왜 그렇게 결정적인지도 알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거나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즉시 확인하시고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 싶으시면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오디오북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